안녕하세요. 테크 이슈를 전달하는 지식링크 IT입니다. 2020년 7월 13일 4차 산업혁명의 가속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GPU를 생산하는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 인텔을 추월하게 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됐는데요. 수년간 클라우드 컴퓨팅, 딥러닝, 자율주행 등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할 때 빠짐없이 등장한 회사가 엔비디아였으며 여러 매체들은 이를 두고 엔비디아의 시가총액 역전은 엔비디아가 IT 질서를 얼마나 빨리 뒤집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복학습을 통해서 발전해 나가는 딥러닝에 대한 연구나 고성능 컴퓨팅 분야 등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해야 되는 모든 분야에서 엔비디아의 GPU를 사용하고 있고 CPU보다 월등한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 엔비디아는 단순한 게임 그래픽 회사가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4차 산업에 없어서는 안 될 엄청난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누구도 넘보지 못하는 넘사벽 기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삼성전자의 시총까지 넘볼 만큼 반도체 시장에서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오늘 지식링크 IT에서는 고작 GPU 하나 잘 만드는 회사인 엔비디아가 어떻게 해서 인공지능 시장을 리드하는 기업이 되었는지와 아직 시작되지도 않은 엔비디아의 무한한 잠재력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CPU와 GPU, 여러분들은 이 둘의 차이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는 봤겠지만 이 둘의 정확한 차이와 컴퓨터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는 잘 모를 겁니다. 엔비디아의 가치를 알기 전에 이러한 기본 지식을 알고 가면 좋으니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CPU는 중앙처리장치로 말 그대로 복잡한 컴퓨터 연산에 특화된 소량의 고성능 코어를 탑재하여 주어진 일을 직렬로 처리하는 컴퓨터 칩입니다. 반면 GPU는 대량의 실시간 그래픽 연산을 위해 작은 코어를 수천 개씩 탑재하여 병렬로 일을 처리합니다. 이렇게 들어서는 아직 감이 잘 안 오시죠? 이것에 대해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디스플레이는 1920x1080의 픽셀과 주사율의 60Hz의 스펙을 갖고 있습니다. 컴퓨터가 이를 모니터에 출력하기 위해서는 초당 1920x1080x60번의 연산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계산해보면 약 1억 2천번 정도 나오게 되는데요. 정말 엄청난 양입니다. 이것을 8코어의 16스레드 정도의 스펙을 가진 CPU로 연산을 처리하게 되면 초당 약 750만 번 정도의 연산을 수행해야 되고, 이러면 디스플레이를 출력하는 데만 엄청난 양의 리소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GPU의 경우 만약 1000개의 코어가 있다고 가정하면 초당 약 12만 번만 연산하면 디스플레이 스펙을 맞출 수 있게 됩니다. 획기적으로 연산이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GPU는 컴퓨터의 기본적인 연산을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개발되어진 CPU와는 다르게 애초에 처음부터 그래픽 처리에 사용되는 소수 점수 연산과 행렬 연산 및 벡터 연산을 빠르게 하기 위한 방향으로 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GPU가 그래픽 처리 연산에 최적화되어 개발되어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그래픽 처리를 잘해주니 점점 고급 그래픽을 요구하는 게임사들의 수요는 증가했고, 엔비디아는 자신의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게임 회사에 직접 직원을 파견해 게임 그래픽 개발까지 도우며 엔비디아의 그래픽 카드가 아니면 매끄럽게 돌아가지 않을 만큼 게임 시장을 장악해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엔비디아의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이 게임용 GPU 판매에서 나오고 있고, 최근 코로나 사태로 품절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닌텐도 스위치에도 엔비디아의 GPU가 들어가 있을 정도로 여전히 시장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999년에 처음으로 엔비디아의 그래픽 카드가 세상에 공개한 이래로 게임용 그래픽 카드 시장을 장악하며 크게 성장했지만, 반도체 전체로 보면 여전히 GPU는 CPU의 보조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는 자체적으로 CPU를 개발하지 않고 오히려 무어의 법칙 이유를 내다보게 되는데요. 여기서 무어의 법칙이란 인텔 공동 창업자인 고든 무어가 1965년에 주장한 개념으로 18개월마다 CPU의 성능이 2배씩 증가한다는 가설입니다. 실제로 인텔은 1965년부터 2000년까지 40년 동안 이에 맞게 제품을 개발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CPU의 발전은 더 이상 이 법칙을 따라갈 수 없는 수준까지 왔고, 엔비디아를 이끄는 젠슨 황은 이 이후의 상황을 내다보게 됩니다. 그가 직접 2019년 1월 9일 CES에서 이제 무어의 법칙은 깨졌으며 무어의 법칙 이후 나아가야 할 길을 찾는 것이 엔비디아의 존재 이유다라고 연설을 할 정도로 엔비디아의 잠재력을 가시했는데요. 이에 따라 엔비디아는 GPU를 CPU처럼 연산하게 하는 GPGPU를 개발해왔습니다. 이는 고급 그래픽 출력 연산을 축소하는 대신 연산 처리 능력을 극대화시킨 것으로 컴퓨터 그래픽스를 위한 계산만 맡았던 GPU의 기능을 CPU의 기능까지 확장시킨 것입니다. 즉 병렬 연산으로 엄청나게 빠른 연산까지 가능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제 컴퓨터 그래픽 연산 처리만 가능하여 CPU의 보조 역할만 수행하던 GPU가 갑자기 인공지능, 슈퍼컴퓨팅,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 등 4차 산업 기술의 핵심이 되었는지 감이 좀 오시나요? 엔비디아는 자신의 GPGPU 출시와 함께 자신의 GPU 환경에서만 작동하는 병렬 컴퓨팅 플랫폼인 쿠다를 공개함으로써 사실상 인공지능 개발 부문에서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현재 인공지능 분야를 연구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이 쿠다를 이용해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로 쿠다 없이 몇 달 걸리는 일을 단 몇십 시간 안에 연산을 마친다고 하니 그 성능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빠르다고 합니다. 이제는
쿠다 없이 인공지능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을 정도로 엔비디아의 쿠다는 인공지능 개발의 플랫폼으로서 자리매김을 하였습니다. 그만큼 엔비디아는 현재 AI 시장에서 경쟁자는 없으며 점유율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엔비디아는 AI 시장 선점에서 멈추지 않고 데이터 센터 사업에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점점 데이터 양이 방대해지고 있고 이를 처리해야 되는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클라우드 컴퓨팅 구동을 위한 데이터 센터 서버를 넓히고 있습니다. CPU로는 이러한 많은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려면 많은 수의 서버 수와 이에 따른 천문학적인 비용과 전력을 소비해야 되지만 연산을 병렬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처리하는 GPU 기반 데이터 센터는 불과 몇 대의 서버 수로 이를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GPU가 두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최근 엔비디아에서 공개한 A100은 암페어 아키텍처 기반으로 대만 반도체 업체인 TSMC에서 7나노 공정으로 제작되어 총 540억 개의 트랜지스터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정말 엄청난 양인데요. 이를 활용하여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IT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를 구축한다고 합니다. 아마 세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데이터 센터가 엔비디아의 GPU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최근에는 엔비디아가 고성능 컴퓨팅 및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커넥트 기술을 보유한 멜라녹스를 인수하여 고성능 컴퓨팅 분야를 리딩하는 세계 최고의 두 기업이 하나로 합쳐지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엔비디아는 한층 더 높은 수준의 고성능 데이터 센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인류는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되는 4차 산업혁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은 자신의 기술이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영리하게 이용하여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인공지능 세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전기차의 시대는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율주행이 실현이 된다면 엔비디아의 GPU는 다시 한번 곽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마 전기자동차에 엔비디아의 기술력이 들어가지 않는 차를 찾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수요가 넘쳐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미 엔비디아는 벤츠와의 계약을 맺고 테슬라를 넘어설 자율주행 생태계 장악을 위한 초석을 다지고 있습니다. 최근 엔비디아가 세계 최고 팹리스 기업 중 하나인 ARM을 인수하게 됨으로써 다시 한번 AI 시대를 이끌 세계 최고 컴퓨팅 회사로 등극하게 되었는데요. 어떠신가요? 앞으로 5년에서 10년 뒤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했을 엔비디아의 모습이 그려지지 않으신가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지금까지 지식링크 IT였습니다. 감사합니다.